안녕하세요. 테이텍의 태훈입니다. 오늘은 오버클럭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버클럭이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오버클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오버클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같은 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버클럭은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작동 속도가 있을 때 그 작동 속도를 더 올려서 사용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왜 우리가 작동 속도를 올릴 수가 있냐면은 회사에서 물건을 찍어서 낼 때 오버클럭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의 성능이 100%라고 했을 때 실제로 100%의 성능을 내는 CPU라든지 이런 물건을 내놨을 때 고장날 확률도 높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능을 한 80% 정도를 낮춰서 물건을 내놓으면은 안정성에 되게 높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몇몇 소비자들은 그러면은 여기에 더 나은 성능이 안에 내재되어 있네? 그거를 더 꺼내와서 성능을 더 내보자 하는 목적이 이제 오버클럭이고요. 오버클럭에서는 이제 CPU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저도 이제 CPU를 기준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오버클럭의 장점은 성능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좀 희생을 하는데요. 그 단점들을 잘 컨트롤을 했을 때 안정적인 오버클럭의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점으로는 수명이 낮아진다거나 발열이 높아진다거나 소비 전력이 높아지는데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밥을 더 먹고 일을 더 열심히 하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밥이 필요하고요. 에너지원. 그리고 튼튼한 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이라고 해볼게요. 일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막 나잖아요. 왜 땀이 나요? 우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처럼 CPU도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성능의 이제 쿨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 전력과 이제 TDP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소비 전력과 TDP는 달라요. 자, TDP는 Thermal Design Power의 약자로서 CPU가 작동이 됐을 때 악조건, 최대 악조건에서 작동이 됐을 때 열을 가장 많이 내잖아요. 그 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이 나오는지가 TDP예요. 그래서 쿨러를 살 때 사실 TDP를 보고 사는 게 맞는데 고성능으로 갈수록은 이제 TDP를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버클럭을 하는데 당연히 좋은 쿨러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DP는 많이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TDP는 소비 전력과 다르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TDP 부분에 와서는 소비 전력과 TDP가 같지는 않지만 상관관계가 있죠. 소비 전력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TDP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오버클럭을 하면은 우리가 발열이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버클럭을 그러면 무한정 할 수가 없느냐? 더 좋은 성능의 쿨러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워인데요. 이제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발열은 전압과 작동 속도에 비례를 하는데 전압에서는 이제 제곱에 비례를 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CPU가 1V에 2.0 이제 기가헤르츠죠. 2.0GHz로 작동이 했을 때 우리가 오버클럭을 했을 때 전압이 1.3V에 3.0GHz로 작동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V에서 1.3V로 넘어갔을 때는 전압에 올라간 비율이 1.3배예요. 하지만 발열에 와서는 그것의 제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1.3배가 아니라 1.69배가 돼요. 그러면은 전압은 1.3배만 올랐는데 발열은 거의 1.7배가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능도 올리잖아요. 오버클럭을 하면서. 성능은 2GHz에서 3GHz로 뛰었어요. 그러면 성능은 1.5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1.5배와 1.69배를 곱하면은 2.535배인데 대략 2.5배라고 할게요. 발열이 2.5배가 돼요. 성능은 1.5배만 올랐는데 발열이 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무작정 클럭 스피드를 올려서 내놓을 수가 없는 게 발열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최적화된 그 점을 찾아서 이제 물건을 내놓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인텔이 조금 뛰어난 게 클럭 스피드가 이제 4.0, 4.2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i7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이제 오버클럭은 모든 CPU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텔 제품군에는 이제 보통 K가 붙은 제품 CPU에 대해서 이제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고요. AMD는 이제 라이젠이 가능을 하고요. 라이젠 모든 CPU가 가능을 하고요. 이제 그 전 모델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TEC의 태용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라이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TTEC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번 영상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모니터에 다른 패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